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할 건데 13강은 당연히 다 끝낼 거고 뒤에 14강의 일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 중간중간에 조그만한 작은 것들만 내가 좀 체크를 좀 해주면 아마 너희가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회학 연구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야. 왜냐하면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정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학에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이거는 참 좀 애매한 부분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가게 되면은 지문의 난이도가 좀 높아지긴 하겠는데, 얘는 좀 단순하게 봤어. 사회학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뒤에 뭐에 있어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회생활, 여럿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택한다라고 했어. 뒤쪽에 They are all long-lasting, 오랫동안 지속되는 논쟁이 있대. 사회학이 과학적인 방법을 쓰기는 쓰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논쟁이 있다라고 해. 그 영역 안에서, 즉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however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결하는 거 되겠고, 그런데 이 논쟁이 뭐에 대한 거냐면 argument하고 뒤에 about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어떻게 이 말, 즉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should be interpreted, 해석이 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이건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 사회학을 과학으로 보냐? 그럼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험하고 결과 나오고 수치 보고 결론 내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과학적이다라는 말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과학적이다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 일부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줄 거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글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두 개를 보여주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한 곳에 치우치기도 하지. 우선 첫 번째 주장을 보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대.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열망해야 된다. aspire, 뭔가를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는 거. aspire 다음에는 투동사 원형을 쓰고 뒤에 뭐 되기를 열망해야 되냐면 가깝기를 열망해야 된대. 우리가 as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것 앞에 나올 때 일반적으로 해석은 안 하잖아. 근데 이제는 조금 바꿔서 할게. 뭐냐면 as라고 하는 것하고 as가 이렇게 나올 때 뒤에 나오는 것을 만큼이라고 해석하고, 만약에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명확한 비교 대상이라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쪽에다가 그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붙인다. 이렇게 좀 알려줬었어. 그냥 통합시켜버려. 그냥 앞에다가 그만큼 붙여. 그냥 그만큼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 구분시키지 말고. 그럼 as가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명확하다면 굳이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나왔네. 뒤쪽에.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에 근접하기를 열망해야 된다. 그만큼 근접하기를 열망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뒤에 누구만큼, 가능한 만큼. 그래서 가능한 한 앞에 거. 보통 as possible 하면은 가능한 한 앞에 뭐뭐뭐라고 하고, 여기 close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될 건데, as와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쓸 때 앞쪽에 나와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라고 했었지.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는 형용사로, 그 외의 동사는 부사로.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공부를 할 때 애매하게 나오는 것들은 용어에 있어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 자연과학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연과학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냥 과학이라고 보면 돼. 객관성을 기준으로 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 실험하고 수치 보고 결과 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보면 돼. 자연과학이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객관적인 걸 좀 보자.
요거겠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사회학적인 연구라고 하는 걸 이 자연과학에서 이제 기본 바탕을 두고 가장 좋은 사회학적인 연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량적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에 정량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양적인 거야, 양. 그러니까 양을 따진다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적인 걸 보겠다는 거야. 그게 자연과학이거든.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요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 그러면 이미 여기에 양적인 걸 따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질적인 걸 따질 거고 뭔가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내면의 것을 좀 볼 것 같고 자연과학의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take a more relaxed view라고 하는 좀 더 편안하고 마음이 누그러뜨려진 그러한 견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자연과학에 따라야 돼. 양적인 거야. 딱 100이 나오든 1000이 나오든 수치적으로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아니로 약간 조금 편안한 거. 그래서 얘가 이제 관대한이라고 하는 걸로 약간 말을 푼 거야. 좀 더 융통성 있는 이런 것도 괜찮겠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객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뒤쪽 중수업이랑 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가 좀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양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 정량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기는 해. 이게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나왔나 뭐 이런 거 중요하기도 하지. 그리고 there are some areas, 일부 영역들도 있어. 뒤에 예를 들자면 사회적인 이동이라는 연구와 같은 그런 영역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양쪽에 괄호를 빼놓고 보니까 some areas하고 뒤에 where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이 영역에서는 이 정량적인 연구다라고 하는 이것이 indispensable, 필수적인 거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정량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there are at least 적어도 그만큼 많은 어떤 환경들이 있어. 여기에 as가 나왔는데 이 문장에서는 뒤에 as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as는 앞에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먼저 언급이 됐고 그만큼 많은 환경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뒤에 뭘 쓸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적어도 앞에 거와 비슷하게 그만큼 많은 환경들도 있어. 그게 뭔데? 그 환경에서 intensive라고 하는 뭔가 집중적인 연구가 누구에 대한? 일부 사람들, 개인들에 대한 연구가 뒤쪽에 can yield insight. insight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걸 얘기하지. 그러면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understanding 정도의 의미로 보면 돼. 이해라는 걸로. yield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다라는 의미, 만들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이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있어. 그런데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no amount of, 어떤 양의 number crunching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 지문 밑에 있을 거야. 수치 연산이다라는 걸로 수치를 더하고 빼는 것들, 100이 나왔는지 200이 나왔는지 그리고 20을 뺄지 10을 뺄지 이런 것들, 어떤 양의 수치 연산도 드러낼 수 없는, 밝혀낼 수 없는 그러한 이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존재한다고. 그럼 보면 앞에 거는 이제 양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자라는 객관적인 어떤 외형적인 걸 보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는 일부 사람들, 몇몇만 좀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고 그리고 질적인 이런 걸 좀 보려고 했던 것들이지. 그래서 굉장히 자주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실제로
뒤에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사회학 연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사실은 두 개가 혼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보기를 뒤쪽에다가 예시를 하나 더 들지. 아까 얘기했었던 social mobility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언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동사 원형이 첫머리에 들어가고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로 보면 되겠네. 사회적인 이동, 이거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연구할 필요가 있어. 양적인 것, 질적인 것 두 개가 다 나오겠지. 이 현상, 사회적인 이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통계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수치로 보겠다는 거야. 정량적으로. 또한 inquire into 여기에 en으로 나와 있는 거는 in이라고 하는 걸로 써도 같은 의미야. inquire 조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또한 뒤에 거를 조사할 필요도 있어. 뒤에 personal experience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그 사회적인 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이나 이동했을까? 1000명 이동했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일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왜 이동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이동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학 연구라고 하는 것이 질적이어야 된다, 양적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앞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고 두 가지의 견해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좀 더 적당할 수는 있겠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정도까지. 여기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뒤쪽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 썼던 거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involved라고 하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여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 근데 좀 조심할 건 무조건은 아니야. 뭐뭐에 관련된 하면 뒤에다 붙이는 거야 그냥. 뒤죠. 근데 단독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여기는 부연 설명을 잠깐 볼 건데 이런 것들은 더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은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한번 듣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보고 또 어떤 것들은 요거는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면 돼. 뒤에 이 부연 설명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사회학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가 구분이 돼. 실제로는.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건 이건데 이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올 거 아니야. 혹시라도 간접 연계로 사회학 연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회학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차이점을 언급한다면 알고 있으면 좀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로 수량화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양적 연구고 경험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장 기본이다라고 봐. 우리가 뭔가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이 경험적 연구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된대. 가장 기본은 경험적인 연구고 양적 연구는 다루어지는 자료가 양적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survey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조사하는 것들 있지. 그리고 실험 연구 이런 것의 통계 자료 이 경우이고 질적 연구는 자료가 질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역사 연구를 위한 서술적인 기록물. 그럼 역사를 연구해서 그때 것을 역사가들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해석을 할 거야.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성별, 음주량을 각각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수치화하는 것. 수치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양적 연구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해. 그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서로 대조되는 장단점을 보유한다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장단점이 있고 얘가 장단점이 있는데 한쪽의 장점이 다른 쪽의 단점이고 한쪽의 단점이 다른 쪽의 장점이라는 거야.
읽어보면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양적 연구의 장점은 얘는 수치화를 하는 거니까 계량적인 이러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어. 수치가 정확히 나오니까. 질적 연구는 요게 얘네의 단점이 될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상호적인 연결을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양적 연구의 단점이라고 하면 수치적인 것들만 보기 때문에 너무 피상적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내적인 거를 좀 보지 못하는 건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현대 사회 과학에서는 질적 연구보다 양적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 그럼 이 말이 양적 연구가 더 좋은 거냐?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양적 연구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요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장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 있고. 자, 2번 갑시다. 설명문처럼 나와 있는 지문들이 꽤 많아. 8개 정도에서 우리가 뭐 조금 고민할 거는 한 개 있을까 말까야. 거의 대부분. 그리고 원래 13강에 나와 있는 거는 순서거든. 14강이 삽입이고. 순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는 없는데, 근데 고3 같은 경우는 순서가 참 어렵기는 해. 36번, 37번, 38, 39, 36, 37 정도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들이지.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라고 하는 거야. 목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잡으면 안 좋다. 끝이야, 그게. 단순한 내용. 그래서 pursue, 추구하다. 너무나 도전적인, 이 도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이 되겠지. difficult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 너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뒤에 파괴적일 수 있고, 그리고 produce, 만들어낼 수 있대. 비윤리적인 행위를 뒤에 팀에서 만들어낼 수 있대. 첫 번째로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뭔가 해를 끼치는 거를 언급했고, 두 번째로는 팀 안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만들어내는 요 두 가지를 전체적인 틀로 잡고 한 가지씩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야. 너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들이 뒤쪽에 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만들 수 있겠네. 팀에게 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 팀의 임무라고 하는 것에 해를 입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있었던 destructive의 예시가 되는 거야, 지금. destructive를 먼저 얘기한다.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좀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팀과 미션의 임무에 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두 명의 리더가 있어서 팀의 리더였고, 이 팀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 있었어. 1996년에. 이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팀을 꾸미는 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런 이 두 명의 리더가 push, 밀고 나갔네. 뭘 통해서? 위험한 날씨의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밀어붙였다라는 거겠지. 뚫고 지나가다. 위험한 날씨 상황을 뚫고 나아갔어. 뭐 하기 위한 거였냐면 시도하기 위한 거였어. 뒤쪽에 summ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상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정상에 이르다라는 동사도 있다, 이게. 그래서 정상에 이르려는 그런 시도에서 뒤에 the mountain, 그 산의 정상에 이르려는 시도에서 안 좋은 위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뚫고 나갔네. 문장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 이거는 결정이었다라고 보는 거야. 어떤 결정이냐면 뒤에 그들의 죽음과, 즉 두 명의 리더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6 clients라고 하는 6명의 고객들의 죽음을 야기시켰던 그러한 결정이래. 해석은 다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없어. 맨 마지막에 client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하게 좀 보여. 그러니까 고객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 사람이 팀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이 두 명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리더가 될 거고 뒤에 나와 있는 클라이언트는 이 팀의 대원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근데 이 산을 등반하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 요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는 것에 대한 영화가 한 몇 년 전에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좀 그 역사적으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영화 하나 나오고 외국에서 하나 나왔었는데 둘 다 흥행은 굉장히 좀 잘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오를 때 이 팀을 이루다 보면 그 같이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오르기도 하는데 산을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산을 잘 올라갔던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우리 팀을 좀 이끌어 달라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클라이언트라고 본 것 같아. 결국에는 어쨌든 팀 안의 구성원이니까 그냥 대원이라고 보면 무리 없을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다 됐고, attempt라고 하는 거는 뒤에 투동사 원형 쓰는 거, climb이라고 하는 단어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고 뒤로.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했고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지.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비윤리적인 행위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럼 얘에 관련된 내용들이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서 들어가 있네. 과도하게 어려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기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또한 동기화시키고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뭐와 같은 misrepresenting이라고 하는 건데 representing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표현하는 거야. 근데 miss가 됐어. 잘못 표현하고 잘못된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잘못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왜곡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한다. 성과를 왜곡한다던가 또는 cheating이라고 하는 뭔가 속임수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루어야 되겠고 그런데 목표를 이루기는 힘들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목표가 이루지 못했어. 그럼 대충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왜곡하는 거야. 그걸. 또는 중간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슬쩍슬쩍 보면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조작을 이룰 수도 있겠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Wells Fargo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 중에 하나인 이 은행이 was fined 동사 자리가 되겠고 fine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을 매기다야. 뒤에 누구누구에게 대상이 하나 빠졌어. 그래서 수동이야.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뒤에 나와 있는 unauthorized, authorized라고 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승인을 받지 못한 거야. on 붙어서. 승인되지 않은 200만 개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벌금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문장이 끝났지. 뒤에는 부연 설명. 그럼 이 부연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creation of 2 million bank account라고 하는 여기야. 뒤쪽에 요 200만 개의 은행 계좌를 만든 것은 야기된 거야. bring on이 야기시키다야. bring on. 목적어가 뒤에 지금 없지. 그래서 얘는 수동으로 쓴 거고. 그런데 이것은 야기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준동사는 다 그리고로 가면 좀 편하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것은 야기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뒤에 나와 있는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에서 누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판매 직원들. 은행도 사실은 판매를 한다고 볼 수 있어. 자신의 은행 계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규모가 더 커져서 그 은행을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이런 분사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문장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가는 거니까 앞쪽에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랑 그리고 비동사를 써도 큰 무리는 없겠지.
앞에 나와 있는 cre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뭔가 약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과거 시간 그리고 creation 정도를 우리가 주어로 써본다면 was가 될 거고 뒤로 거의 마지막이야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보고 이 단어 왜 썼는지 이 문장은 왜 들어갔는지 연결고리 좀 잘 보고 이렇게 해로운 결과 이외에도 뭔가 damage, 손상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결과, 해로운 결과 이외에도 그럼 결국은 harmful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로운 결과 이외에도 when a 팀이 repeatedly, 반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놓치게 될 때, 즉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멤버들은 become embarrassed,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할 거고 외부 요인을 비난하기 시작할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아마도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refuse 다음에는 투동사 원형을 쓰지. to commit to goals. commit이라는 단어가 전념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다. 얘가 사전적으로는 뭔가를 저지르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념하다라고 하는 것. commit하고 to는 한 세트야. 전치사 to로.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목표에 전념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embarrass라고 하는 것은 become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멤버가 뭘 하는 거냐 뒤에 당황을 시키는 건지 되는 건지 의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게 맞고 단순하게 본다면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수동을 썼어. 그래서 이런 모습은 can erode 이 단어는 좀 많이 나왔지. 약화시키다라는 걸로 그 그룹의 confidence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자신감인데 뒤에라는 자신감 동격이야. 같은 내용. 그 그룹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임무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 문장은 다 끝난 것 같고 앞에 나와 있었던 어려운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 그 목표를 만약에 진행한다,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첫 번째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 파괴적인 것. 두 번째로는 팀의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또 하나가 있지.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였어. 이쪽. 팀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뭔가 분위기를 안 좋게 사기를 꺾는다. 앞으로 그 결과, 임무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게 한다는 것까지. 여기가 세 번째 결과가 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destructive,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거, 여기 세 번째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얘는 뭐, 이 정도까지. 3번. 최상류층에게 외면당한 목재라고 하는 건데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재료가 최상류층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 같아. 첫 번째 보면 when surrounded 둘러싸여져 있을 때 감각적인 overload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야. 이 load라고 하는 게 짐이거든. 짐을 실어 놓는 건데 over 넘쳤어.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진 것. 그걸 과부하라고 해.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보면 된다. 감각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각이 어떤 것들을 이제 인지하고 지각할 건데 너무 많아. 그게 과부하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것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을 때 접속사 뒤에 ing, pp 쓸 수 있고 여기는 지금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 되겠지. 뒤에 나와 있는 쭉 갔을 때 사람들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뭐 when
뭐 we are 정도나 they are 정도가 들어가면 괜찮겠네. 감각적인 과부하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을 때 여기 앞에 콤마 하나 있고 뒤쪽에 나와 있었던 여기 콤마 하나 있고 그냥 통째로 다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감각적인 과부하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긴 거야? brought on 또 나왔지? 야기시키다 라고 하는 거 목적 없으니까 약이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뒤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수의 소중하고 귀중하고 finally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정교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ly야. 그래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에 의해서 약이 되는 거야. 어디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박물관에 보면 굉장히 귀중한 것들, 정교하게 만든 물건들이 있을 거야.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각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겠지.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과부가 걸린 거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에 의해서 과부가 걸린 이 상태가 됐을 때 few가 들어갔으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사람들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뭐를? absence, 부재, 없다는 거. 재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데 그 재료가 뭐냐면 commonest, 가장 흔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거. 즉 목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뭐 대형 박물관에 목재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마도 여기서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서 더 많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아마 쓴 것 같아. 우리 대형 박물관은 뭐 가본 사람도 있고 안 가본 거의 못 가봤겠지만 이 지문 안에서만 본다면 It's always 언제나 harder 더 어렵습니다. 가주어 진주로 나와 있고 발견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야. 뒤에 언제 무언가가 사라져 있을 때 missing이라는 것을 missed하고 ing, pp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지 마. 이건 단어야. 이 부분은. 그래서 물건이 분실된도 missing이야. 사라져 있는 상태를 missing이라고 한다. 이건 단어로 봐야 돼. 그래서 무언가가 사라져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겠지. 잘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있어도 잘 못 보는데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더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것. 3번에 나와 있는 for 썼는데 뒤에 뭐가 자꾸 붙어 있네. for는 여기서 접속사야. 부연 설명으로 이유를 나타낼 때 for 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으로 보면 되겠고 despite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지. 뒤에 여기까지 동사가 없는 어구가 썼으니까 전치사만 써야겠네. 그것의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manifold라고 하는 게 many가 많은 거고 fold가 접혀 있어. 그래서 이 안에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야. 이게 다양한이야. 여기는 뭐 various 정도로 써도 큰 무리가 없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여기 would야. 대명사가 명사가 뒤에 나오고 대명사가 앞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나무는 목재는 뭐뭐처럼 보입니다. have rapidly 빠르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해설지 해석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냥 편하게 좀 볼 수 있게끔 f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되다라는 의미도 있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뒤의 상태가 된 것처럼 보인대.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out of favor. favor이라고 하는 것이 호의 또는 어떤 편애 이런 의미야. 호의에서 벗어났대.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 이제. 눈밖에 난 거야 이게. 눈밖에 난. 그래서 미움을 받는 눈밖에 난. 그래서 해설지에는 out of favor with를 총애를 받지 못하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다.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 없어. 눈밖에 나게 됐다는 거야. 누구에게서? ruling, 지배하는 elite. 엘리트야. 엘리트가 누구냐면 최상류층. 얘가 엘리트야. 그래서 두 단어를 그냥 지배 계급으로 봐도 돼. 여기를. 지배 계급에게서 눈밖에 난 상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대형박물관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목재가 없네? 그런데 왜 최상류층하고 이 목재하고 연결을 좀 시켰냐면 박물관에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 같은 걸 갖다 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굉장히 비싸고 소중한 것들을 갖다 놓겠지.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최상류층이겠지. 돈도 많고 지위도 많을 테니까. 그러면 이 박물관에 지금 목재가 없다는 얘기는
과거의 최상류층들이 목재를 잘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눈밖에 나다 또는 미움을 받다라는 표현을 좀 써준 거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to have pp라고 하는 요 형태를 쓴 거는 투동사 원형을 그냥 쓰면 이건 전에 다 정리했으니까 따로 쓰지 않을 거야. 동사와 같은 시간이거나 나중 시간이라고 했어.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이거라면 여기는 to fall 썼겠지. 그런데 눈밖에 난 이 부분은 지배계층이다 라고 하는 최상류층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눈밖에 난 거는 과거에 눈밖에 났겠지. 그러니까 to have pp를 쓰는 거야. 부사는 have와 pp 사이에. 그 사이에 넣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have pp를 써야만 돼. 뒤쪽은 해석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일부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 실질적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다면 목재는 덜 빛나는 거야. 덜 반짝거려. 금속이나 보석들보다. 그리고 덜 투명해. 뒤에 유리보다도. 그리고 덜 견고하지. 돌이나 청동보다도. 그러니까 실제적인 목재의 성격으로 본다면 뒤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는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정도의 내용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하지만 it is hard. 어렵다는 거야. Not to suspect. 의심하지 않는 것은 어렵대. 괜히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어. 의심하지 않는 게 어렵다는 것은 의심하는 게 쉬운 거고 의심할 만하다라는 거겠지. 그냥 의심할 만해. 뒤에 거를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main reason, 주된 이유가 아마 이거다라는 거. 단순하게 이 속성만 봤을 때 이게 이유가 실질적인 이유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닐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걸 것 같은데라는 거야. 목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plain이라고 하는 것은 담백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를 가미하지 않은이라는 거. 그래서 수수하고 순수한 거야. 얘 너무 소박해. 너무 수수하고 그리고 너무 흔해. 이게 아마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럼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뒤에 이제 문장이 나와. 만약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이 나무로 만든 이 물건들을 뭐 인공물이지만 그냥 물건을 볼게. 살 수 있다면 afford가 뭐뭐 할 여유가 있다, 구매하다야. 아니 가난한 사람도 이런 거 구매할 수 있으면 부유한 사람들이 그거를 소유하고 싶겠어? 소유하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너무 소박하거나 너무 단순하고 일반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이 부유한 사람들은 뭘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뒤로 나오면 되는 거고. 뒤쪽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 조금만 더 보면 돼. 7번에 나와 있는 거는 only가 나왔어. 부정의 의미지. 부정어가 처음에 등장을 하면 뒤에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날 건데 그게 여기서 나타났어. 동사, 주어. 그리고 only라고 하는 단어는 혼자 쓰일 수가 없지. 뒤에 어떤 어구랑 항상 같이 써야 되겠고 그래서 나머지 전체가 only가 될 건데 조금 보면 only부터 뒤에 나와 있는 material 여기까지가 only에 해당되는 단어가 될 거고 어구가 될 거고 그래서 뒤에서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꾼데 일반 동사는 이동할 수 없으니까 do를 써준 거야. 과거 시간으로. 해석만 잘 보면 된다 이건. 단지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 물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물건이냐면 The mechanical spirity라고 하는 여기 mechanical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기계적인이잖아. 또는 뭐 기술적인 뭐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우월함이 될 거고 요거를 조금 보면 기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르고 붙이고 뭐 구멍 뚫고 이런 것들이야. 근데 그걸 다 뭘로 하냐면 수작업으로 해. 그래서 얘가 수작업의라고 하는 말로 살짝 의역이 돼. 요게. 그래서 나무의 수작업적인 어떤 우월함, 말을 좀 바꾸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작업에서의 우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was 뭐뭐이대 뭐냐면 압도적인 요인이래. 어디에서? 그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시 붙이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작업의 우월함이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만 뒤에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 목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목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뭔가 나무로 나무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다라고 할 때만 그랬다는 거야. 이니치를 쓴 거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고 뒤에 비동사 나왔고 주어 나왔고 보충 하나만 나왔고 앞에 나와 있는 overwhelming이라고 하는 게 fact라고 연결될 때 압도감을 주는 거니까 ing가 되겠지. 그런데 심지어 그때조차도 이렇게 목재를 사용했을 때조차도 엘리트, 최상류층들은 뒤에 거를 확실하게 했어. 뒤에 거를 보장했대. 그게 뭐냐면 artifact라고 하는 이러한 인공물들, 즉 어떤 물건들, 자신들이 구매한 물건들이 were made, 만들어지게끔 했어. 뭐로 만들 거냐면 특별히 choice라고 하는 단어하고 rare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다 형용사야. choice가 고급의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 모의고사의 고3에서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선택이라는 것도 있지만 형용사야 이게. 이거 잘못 끊으면 해석이 좀 이상해져. 특히나 고급스럽고 드문, 희귀한 그런 유형의 나무로 만들어지게끔 했어. 일반적인 나무는 너무 평범하니까 자신의 부와 권력과 지위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리고 and decorated, 장식되도록 만들었어. were made, were decorated 이렇게 하겠지. 어떤 방식으로? 뒤에 이런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뒤에 뭐를? 그 목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출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목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목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나 다 널려 있고 흔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숨기려면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게 좀 필요했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여기 origi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최상류층이니까 계급적인 것에 있어서 자기의 origin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위에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좀 싶어.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이 뭔가 조금은 구조가 알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형화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such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원래는 such를 쓸 때 such A as B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서 B와 같은 A라고 보통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구조로 쓰면 대부분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성격을 좀 맞추는 경향이 좀 있어.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such 나왔지, A 나왔지, B 나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way와 성격이 같은 걸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살짝만 조작하면은 괜찮아져.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얘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뭐냐고. 그 목재의 하찮고 보잘것없는 기원을 숨길 수 있는 그 방법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away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안 썼다라고 보면 괜찮아. 요 as 뒤에서. 근데 이런 걸 예전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 우리가 as라는 것과 than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두 개가 비교의 구조를 만들고 공통된 내용은 굳이 쓰지 않겠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앞에도 way가 있고 뒤에도 way가 있으면 굳이 뭐하러 써?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각을 좀 보여주는 거니까 way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앞에 나와 있는 요거는 그냥 such a way as to
동사 원형. 그냥 이렇게 외워도 돼. 하나의 어구처럼. 그래서 뭐뭐 하는 방식 또는 방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하나만 조금 더 가면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as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요 A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수식과는 관계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way라고 하는 것을 보면 way가 뭐뭐 하는 방법이잖아. way 쓸 때 뒤에 뭐 쓰냐면 추동사 원형 쓰잖아.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그대로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그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앞쪽에 나와 있는 such 뒤에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어떤 단어의 형태라면 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뭐 바라볼 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다 끝났나? 그래서 최상류층에게 외면당한 목재. 목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너무 단순했다. 최상류층의 어떤 위치나 지위와 같은 것과는 잘 맞지 않았다. 그 정도까지. 자, 잠깐 쉬었다 봅시다. 13강의 4번은 주변 경관과 도보 산책 시간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글만 봐도 알 것 같아. 주변 광경이 어떤 경관, 경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산책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볼거리가 많으면 오래 걸을 거고 볼거리가 없으면 잘 안 걷겠지. 그 내용이 처음부터 나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미학, 아름다움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matter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쓰인 거고 자동사로. 우리는 더 멀리 걷습니다. 언제? 길거리가 feel safe, 안전하게 느껴지고 흥미롭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더 많이 걷게 되겠지. 단순하지만 잠깐 보면 furth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furth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보통 중학교에서 어학원 같은 데서 좀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 이게. 시험 문제 자체로는. further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있어서 더라는 의미고 얘는 정도에 있어서 더라는 의미.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다. further. 더 멀리 가겠다. further. 여기서는 걷는 거리로 봤으니까 further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준 거네. 그러니까 주변에 흥미롭고 그리고 안전하다면 우리가 걷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더 멀리 걸을 수 있겠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에 살고 있냐면 뒤쪽에 뉴욕이나 또는 런던의 중앙에 살고 있는 중심부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걷습니다. 즉 산책을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뒤에 동사 관계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잠깐 체크해서 그럼 어느 정도 걷냐면 a third to half mile 이라고 하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마일 정도 걷습니다. 요 사이의 정도로 걷습니다. 뒤에 뭐 하기 위해서? 쇼핑하러 가기 위해서. 그럼 쇼핑하러 갈 때 아마 길거리가 안전하고 뭐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정도로 걷나 봐. 1마일이 몇 킬로미터인지 알아? 1.6km.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뭐든지 다 도움이 되니까 뭐 쓸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서 쇼핑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다라고 해. 이거는 시간상으로 오게 되면 4분에서 10분 정도 걷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 stroll이라고 하는 단어가 걷다, 걷기, 산책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심지어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곳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콤마 있고 콤마 있으니까 살짝 묶어주면 굉장히 추운 얼어붙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겨울과 그리고 땀으로 푹 젖게 되는 그러한 여름이 있는 몬트리올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포트가 꼭 보고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말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좀 편하게 갈 거다. 산책을 한다라고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략 1마일에 3분의 1, 3분의 1마일 정도 걷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6분에서 한 8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뒤쪽에 shop이라고 하는 매장들 사이에서 그리고 bags, 가방들 사이에서 이상하지?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좀 다른 걸로 가야 될 것 같아. 이쪽은
shops라고 하는 것까지는 문장에서 구조상 잘 맞췄고 내용도 괜찮은데 뒤쪽에 갑자기 명사가 툭 튀어나왔어. 우리가 문장이 나오고 명사가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의 명사가 정리하는 걸로 보통 많이 나와. 그래서 뭐뭐뭐뭐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가방이 앞쪽에 나와 있는 산책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into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시켜보면 to가 견인하고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가방을 끌고라고 하는 의미야. 해석상으로 보면은 뭔지는 알겠어. 가방을 끌고 매장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 문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쓰였냐는 거야. 그러면 문장 끝나고 아무거나 갖다 막 붙이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배웠던 거야, 이거. 응용하면 돼.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뭐냐면 부연 설명이잖아. 부연 설명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분사구문이 있지. 분사구문이야. 분사가 안 보이지. 안 썼으니까. 빙. 가방이 끌려가면서. 그래서 가방을 끌고야. 근데 가방은 또 왜 썼어? 분사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다를 때는 앞에 명사 쓰잖아. 명사 쓴 거야. 비동사 뒤에 전치사고 나올 수 있지? 별 무리 없이. 그래서 가방을 끌고 간다라는 것까지. 그 freez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freeze라고 하는 것이 얼게 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겨울 자체가 얼어붙을 정도로 뭔가를 얼게 할 정도로 추운 거니까 겨울이 그렇게 만드는 거. 이건 단어로 봐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 굉장히 추운. 그래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주변에서 볼 것들이 많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걷는다, 산책한다. 그 내용이 처음에 나와 있고 다음 화면으로 the number, 수는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산책을 하는 숫자, 산책을 해서 걸어가는 이 수, 그리고 시간이라는 수, 요걸 얘기하는 거야. 산책을 하는 거에 대한 이 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 수는 거의 그만큼 높습니다. 뭐만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는 지금 as를 한번 썼는데, as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앞쪽에 나와 있는 상황과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앞쪽 상황만큼이나 높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달하는 사람. 어디에? Enclosed shopping malls라고 하는 쇼핑몰인데 둘러싸인 쇼핑몰이야. 사방이 꽉 막힌 거야. 그래서 enclosed라고 하는 것이 둘러싸다. 얘가 뭘 둘러싼 게 아니라 둘러싸여진 수동의 관계가 된 거고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꽉 막힌 거. 그래서 사방이 막힌 쇼핑몰에 도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산책을 하는 그 거리와 수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똑같이 높습니다. 쇼핑몰로 가는 길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mimic, 뭔가를 흉내내고 있대. 뒤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뒤에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그 도심에서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적어도 일단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다면, 사실 건물 밖에서는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가면 쇼핑몰 안에 볼거리가 너무 많지. 신발도 있고 전자부품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즐겁게 보면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arrive라는 단어 자동사야. 그래서 at라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수동 구조를 못 만드니까 ing로 people이라는 걸 이렇게 연결시켰어. 그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주변에 뭔가 볼만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걷는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dump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이야. 원래 버리다라고 하는 거다. 근데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어디에다가? 굉장히 넓은 주차장에다가. 이 주차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둘러싸여져 있는 주차장이야. 단조로운 빅 박스. 박스가 커. 대형이야, 그냥 대형.
뒤에 outlet이라고 하는 거는 할인점. 대형 할인점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아주 넓은 그러한 주차장에 우리를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성향과 의향, 이게 뭔가 기울어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 우리의 성향과 의향, 뭐 하려는, 걸으려고 하는 이 성향과 의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거는 건물밖에 없고 별로 걷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 심지어 when equipped with, equip이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뭐뭐에게 뭐뭐를 갖추게 하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equip A with B, 원래 이렇게 써. A에게 B를 갖추게 하다라고 하는 것. 말이 조금 어색하게는 좀 보이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 부분.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 됐고 with는 그대로 남겨져 있고 수동이지만 해석은 능동으로 할 거야. 쇼핑 카트를 갖추고 있을 때조차도, 그러면 말을 좀 바꾸면 쇼핑 카트를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이제 잡고 있다고 생각해. 그럴 때조차도 사람들은 won't endure,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뭐만큼 많이? 3분 정도 많은, 3분 산책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견디지 못할 거야. 그 매장들 사이를 걸어가는 그 3분 정도의 시간만큼도. 주변에 워낙 볼거리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when equipped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people하고 연결시킨다면 when they are 정도의 구조로 보면 무리가 없겠지. 된 것 같고 넘길게. 뒤로. 이쪽 이제 마지막이야. 해석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연구자들이 observed, 관찰을 좀 했대. 뒤에 뭘 관찰했냐면 뒤쪽에 나와 있었던 요 내용을 3분의 1의 쇼핑객들이, 커다란 쇼핑센터에 있는 이러한 쇼핑객들이 실제로 park their cars, 자신들의 차를 주차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 얼마나 주차하나 봤더니만 3번 이상 주차하더래. 한 번 방문하는 동안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이거를 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어. 우리가 쇼핑센터라고 하면 그냥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경험은 아마 했을 거야. 거기에 부모님이랑 차를 타고 갔어. 주차장에 차를 대.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걸어 다니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고 위아래 올라갈 거 아니야. 주차를 이렇게 많이 안 하지. 지금 나와 있는 거. 좀 이상하지.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쇼핑센터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여러 매장들이 이렇게 있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 건물까지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즐겁지 않은 부분들이야. 볼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사려고 여기까지 갈 때 차를 타고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옷을 사려고 하는 곳에다가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가는 거야, 다시. 그럼 여기다 또 주차를 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프리미엄 아울렛을 혹시 가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파주나 이천에 가면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거든. 거기에 가면은 엄청 커. 그러니까 이 화정, 뭐 고양시는 너무 클 것 같고 화정 지역 정도 되는 여기에 건물이, 쇼핑몰이 하나 있고 저기 넘어서 뭐 고양경찰서에 또 건물이 하나 있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면 되겠지만 그만큼 주차장이 넓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이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맞아 이건. 그래서 그들은 단지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밑에 나와 있어. 터덜터덜 걷다라는 거. 그냥 터벅터벅 걷는 이런 것들을 별로 싫어했어. Across the asphalt desert라고 하는, 얘는 이제 주차장이 되겠지. 아스팔트로 된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것. 사막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 볼거리가 모래밖에 없어.
그렇게 볼거리가 없는 이러한 것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뭐처럼 느껴지냐면 ugly. ugly가 원래는 좀 추한 모습일 때 우리가 쓰는데 이게 불쾌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여. 불쾌하고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주변 경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져야지만 우리가 걸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까지야. 13강의 5번 갑시다. 미국에서 저항에 부딪힌 축구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는 축구를 거부했나? 뭐 이런 말이 좀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뭐 남학생들은 좀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를 수도 있고 선생님도 스포츠를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거든.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것들은 농구나 야구 또는 미식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인기가 많은 것들이야. 축구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인 것 같은데 왜 축구는 그렇게 인기가 없을까? 그 내용이야. 이 내용. 그래서 while 뭐뭐이겠지만 세계화가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세계화가 되고 있는 TV라는 매체가 뒤에 도움을 주었긴 하겠지만 여기는 줄여서 FIFA가 되겠지. 세계축구연맹. 이 세계축구연맹이 뭐 하도록 도움을 줬냐면 뚫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 help, 목적어, 투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 원형.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대. 즉 시장을 뚫은 거야. 뒤에 어디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 축구가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TV 매체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외국에 있었던 어떤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축구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항에 부딪혔대. 미국에서 저항에 부딪혔대.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meet이라는 단어가 뭐뭐를 만나다야. 그러면 얘는 타동사거든.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냥 with 빼버리고 met resistance, 저항을 만났다. 나쁘지 않잖아.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해도 틀린 건 없어. 괜찮은데 영어에서 뭔가를 표현할 때 그 말의 의미에서 조금 뉘앙스적으로 표현 방법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만 meet하고 with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것들은 보통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요 표현을 쓴다는 거야. 어떤 갈등이나 문제에 부딪힐 때 meet with. 그래서 반대 상황에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다 meet with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하나의 표현인 거야.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미국에서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라고 해. 그럼 왜 그런가를 좀 따져봐야겠네. 그래서 이유가 나와. 뒤쪽.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분명한 이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이야. 뒤에 완전한 문장 접속사 대시고 미국이 is well served. 잘 제공을 받는데 뒤에 뭐로 하기 전에 이거 잠깐 볼까? 우리가 제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supply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보면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with 쓰고 그 다음에 be를 이렇게 쓰지. 플러스를 뭐 굳이 안 써도 되겠네. 그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 요거랑 비슷하게 쓰는 게 또 be for A 이렇게 들어가지.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제공의 의미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이야. 아까 뭐가 있었냐면 equip이라는 단어 있었지. equip이 갖추게 하는 거지.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제공한다는 의미야. 그때 뭐 썼어? equip A with B 썼어. 같은 구조야, 비슷하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serv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야. 얘도 제공하다야.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지금 없는 구조로 쓰여서 비동사 PP가 된 거다. 그래서 미국은 잘 제공이 되고 있어. 뭐가 제공되냐면 주된 스포츠가, 주류인 스포츠가 잘 제공이 되고 있어. 야구도 있고 미식축구도 있고 그리고 뭐 농구도 있고 이미 있는데 뭐 그래서 has little need 필요가 거의 없는 거야. 다른 스포츠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축구는 뭐 낄 자리가 좀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 나오는 이유. 두 번째로는 아마 이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지. 미국은 또한 tends, 뭐뭐 하는 경향이 있대. 뭐 하는 경향? tend 다음에 투동사 원형. opt for, 뭐뭐를 선택하다. 스포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인데?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어디에서? 단지 제한된 규모로. 어디? 다른 곳. elsewhere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곳이잖아. 그럼 여기서 기준점이 있어야지 다른 곳이 생기겠지. 그럼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 얘기하고 있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제한된 규모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거야.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그런 규모로 행해지는 스포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제한된 크기가 되는 거야, 규모. 자, 그럼 그게 뭐가 있냐면 미식축구, 야구, 농구 이러한 것들이 견고하게 미국적인 거야. 여기 assail이라는 단어가 공격하는 거야. 공격을 못해. 그러면은 견고한 거야. 그래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이러한 것들은 미국적인 거고 국제적인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의미 없어. 미국이 다 이겨. 다 1등이고. 근데 좀 이상한 건 아니 야구도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고 농구도 인기 있거든. 근데 이게 왜 제한적인 규모라는 거야? 뭐 조금만 하나? 저기 경기도에서만 하나? 그게 아니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은 이게 전 국민의 스포츠거든. 근데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제한된 규모로 행해지는 이 스포츠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전국민적인 거니까 미국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경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뭐. 하지만 there is also 세 번째 이유야. 또 이것도 있대. 뒤에 나와 있는 뭔가 특정한 문제가 있는 것 같대. Soccer presents. 축구가 제시하는 문제가 있대. 여기에 목적어가 없거든.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지금 생략된 거고 뭐에 있어서? TV에 있어서 이 축구가 제시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TV랑 뭔 상관이 있나 봤더니만 이 TV라고 하는 것은 is driven, 행해지는 거야. 뒤에 뭐에 의해서? 광고 수입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TV 방송이다라는 거. 여기서는 그냥 텔레비전이라고 했지만 뭐 TV 방송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미국에서는 광고 수입에 의해서 TV 방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거나 또는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런데 축구라고 하는 것은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로 쓸 거고 drive라는 단어가 몰고 가다 또는 운전하다, 뭔가를 행하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TV 방송이다라고 하는 거는 광고 수익이 이 TV 방송을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TV 방송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뒤에 문제가 있는 거야. 뭐 너희가 개인적으로 봐도 충분히 볼 수 있고 해석에서 약간만 참고하면 큰 무리가 없어. 그런데도 학원에 와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너희가 혼자 봤을 때 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야겠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챙겨주는 거야. 축구라고 하는 것은 flowing 게임, 계속 지속되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게임이 dividing, 나누어진 게임이고 뭘로 나누어져 있냐면 두 개의 45분짜리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지. 뒤에 with no니까 부정으로 가면 되겠네. without. 뭐가 없는, 타임아웃이 없어. 타임아웃 하면은 시간을 잠깐 멈춰서 작전 타임 같은 걸 하는 게 타임아웃이야. 이런 타임아웃이나 구조화된 stoppage, 중단되는 것들이 없는 45분으로 이루어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하고 앞에 있는 광고하고 무슨 말이냐면 광고가 못 들어가니까 45분 안에 45분이라고 하는 것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돼. 축구 시계는 계속 간다. 축구의 시계는 계속 가서 나중에 물론 이제 추가적인 시간들이 좀 있겠지만 시간을 갑자기 멈춰가지고 잠깐 멈춥시다. 이런 건 없어. 이 축구라고 하는 거는 45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그런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기 같은 경우는 그 감독이 잠깐 그 작전 타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면은 경기가 잠깐 멈춰. 구조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멈추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 축구는 그게 없어. 감독이 잠깐 멈춥시다라고 해서 다 같이 머물러 있고 그 상태로 정지한 상태로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화되어 있는 중단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 failed. 실패한 북미 축구 리그가 있었는데 이게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있었던 이 실패한 북미 축구 리그가 실험을 했었어. 뒤에 인위적인 지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 경기에서. 뭐 하기 위한 거였냐면 TV 광고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 경기 안에다가 한 15분 경기하고 광고 실으려고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또 광고 실으려고 잠깐 멈추고 이렇게 해봤어. 그런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아마 좀 잘 안 됐던 게지. f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failed라고 하는 걸로 실패된 정도의 의미로 연결이 좀 되고 있었다. 뒤쪽 마지막 부분.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TV 광고 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TV 광고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를 맨 마지막에 얘기해주고 그냥 끝나. 이러한 국가들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비동사 PP는 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쓸 수 있고 commercial television companies라고 하는 상업적인 TV 회사들은 뒤쪽에 have to content 만족시켜야만 했어. 뒤에 나와 있는 스스로를 뭘 가지고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에 상업적인 것에 만족을 해야만 했어. 스스로 뒤에 거에 만족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 언제 만족할 거냐면 그 행위, 그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가 되겠지. 축구 경기 전이나 축구 경기 후에 아니면 축구 경기가 일어나는 halftime이라고 하는 45분 끝나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이 되는 halftime이라고 그냥 보면 된다 이건. 중간 시간. 이럴 때 광고에 그냥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7번에 나와 있는 마지막까지 쭉 정리가 된 부분. 뭐 크게 볼 건 없었겠네. 원인들만 좀 보면 돼. 뭐까지 1번, 2번, 3번에 대한 원인들. 6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여기 하나만 더 할게. 잠깐만. 자, 보자. 물고기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나? 나는 그 궁금증이야. 처음에.
그래서 질문이 있어. 궁금한 것.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전치사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내용이니까 whether를 좀 썼지.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는지 그리고 반응하는지 스트레스에 고통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에 반응하는지 아닌지 뭐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동사 자리인 거를 좀 체크하면 되고 이것이 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열띤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열띤 논쟁의 문제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문법적으로 한 3개 정도만 동사가 지금 막 겹쳐 있는 것 같아서 동사 한번 체크했고 뒤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 조심할 거는 전치사 뒤니까 명사 자리로 ing 쓰겠다. 안 돼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여기서는 디베이트하고 hit이라고 하는 2개의 관계를 봐야 되겠고 토론 자체가 뭔가를 열받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토론이 열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열띤이라고 하는 ed가 된 거고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었던 as 비교 대상이지 뒤에 나와 있는 동사는 대동사 되겠지. 그럼 앞쪽에 동사를 받아가겠네. 그 동사는 feel, respond. 일반 동사면 do를 써야겠지. 비동사는 비동사를 쓰겠고 그 정도 문법을 체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주된 이유, 뭐에 대한 반대에 대한 주된 이유는 그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반응도 안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대개는 뒤에 것 때문이야. 뒤에 뭐 때문이냐면 거대한 상업적인 어떤 이익 때문이야. 뒤에 어디에서 물고기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 물고기 잡는 거야. 어디서 잡을 거냐면 야생에서. 해석은 됐지? 야생에서 물고기를 상업적으로 잡는 거하고 이걸 반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 잘했어.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본다면 야생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바다나 강에서 굉장히 많이 잡고 있어.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무작위로 상업적으로 막 잡고 있어. 이거 살인자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무슨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마구 잡아버리는 거지. 잘 봤어. 윤리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너희가 좀 읽어나가야 돼. There is no doubt. 의심할 것은 없습니다. However 이라는 것 뒤에 대시 나왔지. 여기에 doubt하고 that하고 동격으로 쓰여진 접속사야. 의심할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라는 의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바 없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뒤에 건 당연한 거야. 물고기가 매우 지능적이대.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하지만이라고 하는 걸로 붙였으니까 이쪽은 뭔가 이제 느끼는 쪽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물고기는 매우 지능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다라는 것은 물고기가 하는 행동을 봤더니 이 물고기들이 sentient라고 하는 지각이 있는 거래. 요 밑에 있을 거야 아마. 얘네도 뭔가를 지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해. 이러한 것들은 의심할 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To gain. 그런데 앞에 열띤 어떤 토론이 있다라고 했잖아. 이 사람들은 아니다. 뭘 고통을 느끼느냐. 이쪽은 얘네도 고통을 느낀다. 지금 뭐 어느 쪽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설명을 얻기 위해서, 즉 공정한 설명을 얻기 위해서 뒤에 고통에 대한 지각 또는 인식, 여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공정한 설명을 얻기 위해 현명한 것은 turn to는 뭐뭐에 의지하다, 몸을 돌려서 그쪽에다가 도움을 얻는 거니까 진화론에 의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자. 너무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이론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그럼 과학적으로 따지는 내용들이 이제 뒤로 쭉 연결이 될 거야. It is clear. 명확합니다. from이 나왔네. 전치사니까 묶고 뒤에 나와 있는 studies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눈에 보이는 단어가 it, that 이렇게 연결이네. it, that 구조네. 가주신조어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뭐로부터? 여기로부터. 여기서 바라보면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대. comparative. 비교적인 생리학. 생리학은 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우리가 살피는 게 생리학이야. 비교 생리학과 분자 연구에서 보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고통 수용체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체라고 보면 돼. 고통을 수용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을 수용하는 이 수용체가 거의 동일하더래. 뭐랑 뒤에 나와 있는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그 수용체들과 동일하더래. 그럼 앞에는 인간, 뒤에는 물고기. 비교 대상은 똑같은 거니까 복수는 복수로 받았고 found라고 하는 거는 목적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으로 이렇게 꾸며준 거. 별 볼 거 없지. 뒤에 이러한 내용은 come, 오게 될 것입니다.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 쪽보다는 그냥 추측으로 보면 될 것 같아. No surprise. 놀랍지 않은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should가 추측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럴 거다라는 추측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물려받았으니까 그 감각 수용체를 누구로부터? 우리의 물고기 조상으로부터. 너희들의 조상은 물고기니? 좀 이상하지? 물고기 조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연결을 잘 못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만 잘 찾아가면 돼. 선생님도 좀 이상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물고기인가? 찾아봤어. 찾아봤더니만 과학에서 그 생물학이라는 분야에서 여러 연구가 있는데 우리 인류,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을 물고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를 쭉 봤더니만 앞에 나와 있었던 뭐 분자단이라던가 뭐 생리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에 태아가 만들어질 때 머리에 눈, 코, 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 근데 이렇게 배치가 될 때 3등분이 어떻게 되나 봐. 근데 그 3등분 되는 모습들이 물고기의 모습하고 똑같대. 그리고 인간들이 딸꾹질을 하는 것도 공기가 들어와서 횡격막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고기가 호흡하는 모습하고 똑같대.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일부 포유류들의 조상은 물고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그 내용을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갖다 쓴 것 같아.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아마 그게 학술적으로 인정이 됐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봤을 때에는 우리가 물고기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고 비슷하게 호르몬이라는 것도 관련된 아까 involved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쓰였지 근데 여기서는 내용이 덧붙인다면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기도 한다는 거야. 스트레스 반응에 관련된 그 호르몬들도 굉장히 비슷하대. 뒤에 모든 척추 동물을 가로질러서 가로지른다라고 하는 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지. 가로질러 가는 거니까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척추 동물들에게 있어서 다 비슷하대.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열띤 논쟁을 우리가 공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는 걸 만드는데 사실은 진화론은 뭐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화를 한 거를 본 거야. 조상을 따졌잖아. 조상을 따지고 그 구조를 좀 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서 좀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제 공정할 것 같은데 뒤에 뭐가
결론을 짓는 게 공정할 것 같아. 뭐라고? it 투동사 원형 가주어 진주가 된 거고 고통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모든 척추동물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매우 보존되어 있는 현상이다. 앞에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매우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잘 가지고 있는 거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지. 진화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척추동물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 문법적으로 잠깐 봅시다. is. 뭔가 좀 이상하지? 앞에 주어는 pain and stress야.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하나는 두 가지를 하나의 통으로 봤다는 얘기야. 고통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근데 너무 어거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본다면 문법에서는 두 개를 연결시킬 때 and나 or 같은 이런 두 가지를 연결시킬 때 두 개 이상을 연결시킬 때 뭐가 있냐면 근접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 문법책에 있어. 원래 너희가 배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와 가까운 곳에 개수를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문법 사항이 원래 있어.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함부로 막 적용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그거를 적용시켜서 쓴 거고 우리는 자꾸 시험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맞고 틀리고만 딱 정해지려고 하는 게 있겠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쓰나 봐. 아마. 그래서 여기서는 pain and stress라고 하는 거를 한 덩어리로 본다라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동사에 가까이 있는 명사에 맞췄다라는 걸로 갈 수도 있어. 이건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쓴 거야. 그럼 우린 자꾸 시험을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or 쓰면 안 됩니까? 왜 안 돼? 되지. 두 개 따로 보면 되지 뭐. 이게 중요하지? 그치?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맞냐 틀리냐 자꾸 이런 거만 따지려고 하니까 시험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 둘 다 되는데 뭐 나오겠어 이거. 이러한 것들은 비슷하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갖는 것들은 모든 척추동물에서는 다 비슷한 것 같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 비록 there are those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argue 주장하는 사람들.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은데 이렇게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심리적인 측면이 있지 않냐. 고통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의 심리적인 측면이 아마도 다르지 않겠냐. 동물들 사이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야겠지. 우선 이게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야겠고 그 물리적인 자극에 따라서 느끼는 거는 심리적인 것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만 보면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주장은 또한 매우 그럴 것 같진 않아. 좀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은 있을 법하지 않아. unlikely. 있을 법하지 않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런데?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감지, 신체적으로 뭔가를 감지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 뭐에 대한 이 통증에 대한 그러니까 통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체적으로 딱 알아차리고 아파, 따가워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짜증나, 스트레스 받는 요 두 가지가 진화를 했거든. 어떻게? 나란히 함께. 그러니까 통증을 감지하는 거랑 그리고 이걸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별도로 간 게 아니라 같이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만 따로 떼어놓고 심리적인 것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두 가지가 같이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척추동물에 있어서 고통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두 가지는 같이 진화해 왔다는 거야. 두 가지가 같이 따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뒤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with 나왔고 명사 나왔고 형용사 나왔고 뒤쪽에 그래서 expressed outcome이라는 express는 표현하는 거야.
ed가 붙었으니까 표현이 된 거야.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발현된 결과가 뭐뭐이면서 비동사로 봐 그냥 이다. long term 장기적인 어떤 회피이면서 오랫동안 피하는 것이면서 뭘 피하는데?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극들을 피하면서. 다시 볼 거야 이건. 구조상으로는 with 나오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 나오고 ing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러이러한 발현된 결과와 함께 이렇게 봐도 괜찮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with 명사, 형용사 그리고 예전에 내가 알려준 것처럼 그냥 문장으로 봐도 괜찮아. 문장으로. 그럼 다시 본다 이건. 짧게 그냥 빠르게 좀 갈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의 심리적인 측면이다 라고 하는 거는 동물과는 좀 동물마다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있겠지. 근데 이거는 매우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고통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가 되겠지. 이러한 것들은 똑같이 같이 진화한 거야. 그리고 이 결과 있잖아. 이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결국 뭐가 되냐면 오랜 시간 동안 뒤에 거를 피해온 것이거든. 뭘 피한 거냐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극들을 피해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결국 뒤에 나와 있는 위험한 자극들이 나에게 통증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 거다라는 걸 알고 오랫동안 피해 오게 되겠지. 뒤쪽에. 그래서 이러한 것과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오랫동안 함께 진화를 해왔으니까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오랫동안 피하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앞에 이렇게 나란히 진화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면 여기 부분일 것 같아 아마.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결과적인 모습 그 모습은 오랫동안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자극들을 피해왔어. 이렇게 피해오는 모습과 함께 얘도 같이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만 따로 떼어내서 이런 통증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 내용이야. 자, 다른 거는 뭐 크게 없을 것 같고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니까 수동 안 되고 being, 아인 쓸 수 있고 여기는 발현된 거니까 outcome까지. 끝인가? 끝이네. 마지막 문장이 아마 조금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건데 계속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뒤에 나와 있는 걸 그리고로 보기도 하고 뒤에 나와 있는 발현된 결과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면서 함께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읽다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다른 건 다 된 것 같고 6번까지만 우선 하고 잠깐 쉬었다가 7번에 나와 있는 거는 외양간 올빼미의 청각을 이용한 위치 파악이다 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때는 시각적인 거를 사용하는데 얘는 청각을 이용한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 locate 한 단어는 위치를 찾는다는 의미야. 그래서 소리의 출처, 기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치를 찾는 것은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위치를 찾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각이라는 그 지각에 있어서 소리의 지각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소리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뭔가를 감지할 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in audition. 오디션은 오디션 보는 게 아니야. 청각이야. 청각에 있어서 뒤에 sensory receptors. 아까 있었던 receptor가 또 나왔지. 감각 수용체가 do not code. 암호화하지 않는데. 이 코드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만드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감각 수용체가 우리 두뇌에다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다. 뒤쪽에 나와 있었던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건 where events occur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보로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감각 수용체는 귀야.
귀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그냥 청각이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지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해하는 기관은 두뇌겠지. 그래서 두뇌가 뒤에 나올 거고 여기에 코드라고 하는 것은 코드로 짜다, 암호화하다 라고 하는 건데 정보로 뭐 입력하다 정도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wher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문사야. 여기는 그래서 의문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정보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감각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하거나 또는 뭐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대신 두뇌는 integrates. 그럼 누가 이걸 하는 거냐면 두뇌가 통합하는 거지. 뒤에 나와 있는 다른 감각적인 정보들을 통합을 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각각의 우리의 두 개의 귀의 각각에서 오는 정보를 통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두뇌가 하는 거고 감각 수용체는 감각만 받아들이는 거고 Much of researchers, 많은 연구자들의 이해는 뭐에 대한 이해냐면 소리에 있어서 위치를 찾는 것, 소리의 위치를 찾는 것에 대한 이 연구자들의 많은 이해는 뒤에 has come, 오게 되었대. 뒤의 것으로부터 오게 되었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여기서 왔다는 것은 뒤의 것을 통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만 examining born all.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외양간 올빼미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었던. 그래서 외양간 올빼미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많은 이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었대. 얘가 누구냐면 야행성 새야. 그리고 이 새에 아까도 나와 있었던 정교하게 조정된 그 청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줘. 그 올빼미에게 그 새들에게 뭐 하도록 도움을 주냐면 자신들의 먹이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 나와 있는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help 다음에 동사원형이나 투동사원형 나와 있는 표시를 좀 해놨고 finely tuned라고 하는 것이 hearing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꾸며주는 거.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는 듣는 것이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소유격을 쓴 건 주격이라면 동사가 있을 건데 없으니까 주격 탈락. 목적격이라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탈락. 남는 건 소유격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결국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이 이것을 보고 많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까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소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걸 뒤에서 쭉 설명할 거야. 실제로 어두운 실험실에서 이 외양간 올빼미다라고 하는 것이 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대. 뒤에 뭘 통해서 할 수 있었냐면 듣는 것만을 통해서 alone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뭐뭐만 정도로 보면 돼. 듣는 것만을 통해서도 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대. 보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어두운 실험실이었으니까. 이 외양간 올빼미는 사용을 하는데 두 개의 신호를 사용할 건데 그 소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신호는 시간이야. 소리가 도달하는 각각의 귀에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단서를 우선 쓸 거고 또 하나는 소리가 가지고 있는 강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대. 각 귀에서의 강도,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뭐뭐 하지 않으면 이 소리가 comes, 오지 않는다면 어디로부터? 정확하게 앞쪽 또는 뒤쪽, 이 올빼미의 앞쪽이나 뒤쪽에서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면 올빼미가 여기 있는데 앞에서 소리가 오고 뒤에서 소리가 오고 그럼 양쪽 귀에서 받아들이는 거리나 시간들이 똑같기 때문에 강도가 이럴 때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만 아니라면 이
it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한쪽 귀에 먼저 도달하게 되겠지. 타이밍이 달라지겠네. 그럼 whichever side it comes from 이라고 하는 해석 먼저 하고 문법은 나중에 볼게. 그 소리가 어떤 쪽에서 오던지 간에 그것은 들릴 것입니다. 더 부드럽게 들릴 거야. 부드럽게라고 하는 것은 더 작게 들리겠다는 것. 어디에서? 반대편에서. 왜냐하면 올빼미의 머리가 장벽으로서 역할을 할 테니까 더 잘 안 들리겠지. 앞쪽에 나와 있는 whichever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EVR이 붙어 있는 단어가 쓰여진 문장은 명사 성질도 있고 부사 성질도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의 위치를 보니까 콤마로서 끝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부연 설명이겠지? 그럼 부사로 보면 될 것 같고, 부연 설명으로 쓰여지는 EVR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었어. 뭐뭐이든지 간에. 그럼 거기서 하나 더 가면 왜 whichever이라는 걸 썼을까? 그거까지 좀 봐야겠네. 우리가 what이라는 것하고 which라고 하는 두 가지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를 써서 어떤 명사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EVR이 붙어있는 단어는 근본적으로는 EVR이 없는 단어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때 EVR을 뺀 남아있는 단어를 우리가 의문사로 본다라고 했었어. 그럼 뒤쪽을 보면 it comes from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돼. 여기 명사가 있어야겠지. 명사를 몰라 쓰는 게 의문사. 그 중에서 what하고 which를 쓰겠지. 그래서 which를 썼는데 얘가 뒤에 나와 있는 side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which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대로 간 거야.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 얘를 몰랐으니까 의문사를 쓰고 그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걸로 한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그래서 which side는 원래 여기 있다 보면 되겠지. 소리는 옵니다. 어느 쪽에서. 요거를 앞으로 이제 좀 이동한 거야. 의문사니까. 하나 더 보면 which하고 what은 성격이 똑같아. 명사를 모를 때 쓰는 게 which하고 what이야. 그럼 여기다가 whatever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될까? 왜 안 돼? 얘는 선택이기 때문에 얘만 써야 돼. 지금 귀라고 하는 것에서 본다면 귀는 양쪽이 정해져 있으니까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막연한 것에다 쓰는 거고 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whichever 써야 돼.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내용은 다 된 것 같네. 뒤로 넘겨보면 마지막 화면. 그럼 앞에서 그 외양간 올빼미가 위치를 파악하는 청력을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강도가 좀 달랐고 좀 작게 흐리게 여기 softer 이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먼저 도착한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차이가 있었네. 타이밍 시간에서의 어떤 차이, magnitude라고 하는 강도에서의 차이, 크기. 타이밍과 크기에서의 이 차이점들이 이러한 것들이 미세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아주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 아주 미세한데 하지만 not too small. 너무 작은 건 아니야. 이 올빼미의 두뇌가 그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기에 너무 작지는 않아. 액트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based on을 쓰잖아. 뭐뭐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on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액트온은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 이렇게 해석해. 일반적으로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 뒤쪽에 지금 detec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어도 없고 on에 대한 목적어도 없지.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뒤에 원래 있었는데 의미상으로 쟤네를 그냥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구조는 크게 보면은 투투 구조야. 투. 주어가 얘잖아. 차이는 뭐뭐 하기에 뭐뭐 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주어가 대신하기도 해. 이런 구조에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투라고 하는 것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뭐뭐합니다. 뒤에 하기에는 이 정도로 보면 된다. 그래서 미세하긴 하겠지만 두뇌가 감지하고 행동하기에 너무 작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인간의 귀가 아니겠지만 그만큼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뒤에 어디에 그 소리의 위치에 아주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만큼 as로 나와 있지. 뒤에 나와 있는 올빼미의 귀가 그런 것만큼 또 뒤에 or가 나왔네. as를 기준으로 앞뒤에 나와 있는 거를 병렬 구조로 만드는 거지. 비교니까. 그럼 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는 대동사가 될 거고 대동사는 앞에 걸 받아가야 되는데 조금 이상한 게 생겼어. 단어가 지금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고 일반 동사는 두로 받고 비동사 PP는 비동사로 받고 그래서 비동사로 받은 거야. 다른 거 받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올빼미의 귀가 정교하게 잘 맞아 있는 그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소리의 위치에 우리가 잘 조정이 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두뇌는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 두 귀의 귀로부터의 정보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비슷한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올빼미의 청각을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를 뒤쪽에서 쭉 보고 있었던 것. 이 정도만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수동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쓴 거로 볼 수도 있겠고 8번 갑시다. 이제 13강 마지막이네. 팔 번은 이율의 역할. 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돈 빌려줬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거야. 그 비율, 그걸 이율이라고 보면 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할 수 있는 힘, 구매력을 표현하는 거야. 당연하지 뭐. 돈은 구매력을 표현하는 거.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물건과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매할 수 있어. 구매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does not have money now,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make purchases, 구매를 하고 싶어. 앞에 나와 있는 purchase는 동사로, 여기는 명사로 쓰인 거지.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구매를 하고 싶은 거야. 돈은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rent, 빌릴 수가 있겠네. rent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진 rent랑 나중에 rent가 여기 또 나온다. 이렇게 렌트는 빌리다도 있고 빌려주다도 있어. 두 개가 다 있어. 우리는 빌려주다라고 할 때 렌드를 쓰지. L-E-N-D. 근데 렌트라고 하는 것이 빌리다와 빌려주다가 사실은 다 있어. 두 가지. 여기서는 빌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돈은 없지만 구매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돈을 구해야지 뭐. 그래서 빌리는 거야. 구매력을 빌리는 거야. 뭐 함으로써? 빌림으로써, 대출을 함으로써 구매력을 빌릴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만약 다른 누군가가 has money now, 지금 돈은 있는데 기꺼이 구매하는 것을 좀 늦출 거야. 연기를 할 거야. 구매력은 있는데 지금 구매는 안 할 거야. 뒤에 미래로, 앞으로 있을 시간, 미래로 이 구매하는 것을 좀 늦추려고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를 썩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야. rent out이라고 하는 걸로. 그 구매력을 빌려줄 수 있어. 말장난처럼 좀 보이는데 그냥 읽어나가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조심스럽게 이거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역할. 이 상황에서 하게 되는 역할. 누가 하는 거냐면 이율이 여기서 하게 되는 역할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play라고 하는 거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갖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거야. 왜냐면 구매력을 빌려줬으니까. 그럼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뒤에 설명이 쭉 나와 있네. 렌트라고 하는 단어가 빌리다도 있고 빌려주다도 있으면 도대체 뭘로 볼 거냐? 상황을 봐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 아마도 willingness는 기꺼이 뭐뭐 하려는 마음, 기꺼이 뭐뭐 하는 것, 기꺼이 연기하고 늦추는 것. 이 구매라고 하는 것을 미래로 기꺼이 늦춘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기능인 것입니다. 뒤로 좀 볼게. 즉 다시 말하자면 the interest rate라고 하는 이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매를 좀 늦추겠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이율이 하는 일이 되는 거고 특히나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고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고 뒤에 이율이 높을수록 가운데 나와 있는 거는 볼 필요는 없어. 그래서 밑에 나와 있다. 뭐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라는 걸로 이율이 더 높을수록 그 보상이라는 것도 더 높을 거야. 당연히 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니까. 그래서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구매를 미래에 늦추려고 하는 마음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보상도 더 커지겠지. 이율이 높다면. 그리고 뒤에 lend, 빌려주겠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투동사 원형하고 뒤쪽에 and하고 투동사 원형하고 이렇게 병렬이 되지. to를 뺀 거. 현재, in the present라고 하는 현재, 이 당시에 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율이 높다면,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상도 더 커지고 구매도 지금 안 할 거고 늦출 거고 현재 우리가 빌려주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도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비슷한 반응이 적용됩니다. 뒤쪽에 borrowing side니까 빌리는 측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대. 그럼 이율에 따라서 지금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과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각각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해석만 잘하고 상황만 잘 파악하면 그냥 쭉 흘러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항상 이제 수업 때 내가 알려준 것들 단어가 있으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를 좀 잘 보라고 한 게 이런 것 때문이야. 그게 뭐 때문이냐면 think of A as B라는 구조가 있지. A를 B로 여기다. 요 구조에서 지금 요 문장, 8번째 문장이 나온 거야. think of 나왔지. A, someone. someone 뒤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묶어버리고 뒤쪽에 요 정도까지 가면 되겠네. 그리고 as가 나온 거야. 여기 as.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다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 물건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뒤에 be short of, 뭐뭐가 부족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이 사람을 뭐라고 여길 수 있냐면 having two options, 두 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는 알겠는데 여기 왜 ing를 썼냐? 요것만 이제 문법적으로 짚으면 되겠네. think of A as B에서 B라고 하는 요 자리에 형용사하고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as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그 as 뒤에 뭐뭐로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붙지. perceive A as B, think of A as B, 뭐 see A as B. 이럴 때 B에 나오는 거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뒤에 나와 있는 여기 have라는 동사는 쓸 수가 없겠네. 그래서 형용사 성질로 ing를 이렇게 썼는데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ing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돈은 없는데 구매를 하고 싶어. 그럼 선택권이 두 개가 있대.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우선 빌려. 돈을. 그리고 지금 사. 아주 단순하지 뭐. 돈 빌려 사면 되지 뭐. 두 번째 선택권. 돈을 안 빌려.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저축을 해. 그리고 나중에 구매를 하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살 거냐, 나중에 살 거냐, 빌려서 살 거냐, 자기가 돈 모아서 살 거냐. 요 두 가지. 이 borrow라고 하는 빌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기꺼이 빌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뭐에 달려있냐면 뒤에 거에 달려있지 비용에 달려있지.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되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러한 것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사이에서도 빌리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결정 요인들이 있을 건데 비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대. 이율이 더 높을수록, 이건 빌린 입장이니까 이율이 더 높을수록 뭐 다른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덜 매력적일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거야. 첫 번째 선택은 뭐였냐면 지금 빌려서 사는 것. 이율이 높으니까 지금 빌리면 돈을 내가 더 많이 내줘야겠네. 이율을. 그리고 좀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이 좀 더 매력적이 될 것이다. 뒤에 기다리면 되겠지. 이율이 너무 높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해석만 하면 돼. 이 부분은. 뭐 설명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아. 자, 8번까지 쭉 봐서 이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봐야지. 이율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거냐 그러면 빌리는 사람의 입장과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 게 이율이라는 거야. 그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어떤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내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뒤쪽에 나와 있었던 the higher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좀 바뀌겠지. the lower 이런 말로 바뀌면 뒤에 내용 다 바꿔야 돼. 이율이 낮다면 그때는 또 달라지겠지. 앞쪽도 마찬가지고 이율이 낮다면 달라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쓰면 돼.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높을 때 또는 낮을 때 빌리는 사람과 또는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 정도로 봅시다.